하이,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 제품들을 수령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려고 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전에 올린 2개의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 그 안에 있는 질문들을 몇 개 뽑아서 바로 대답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이 아이폰 15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주세요. RT도 패션이다. 바로 시작을 해보면 이 카메라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먼저 15 일반 모델이랑 프로 모델 카메라 줌 비교 영상 때 올리는 글씨를 확대해서 비교해줄 수 있나요? 수업 시간에 필기 사진 위주로 찍는 라이트 유저인데 현재 아이폰 12를 사용 중이라 실행 글씨가 많이 깨지고요. 이번에 폰을 바꿀 예정이기 때문에 15 일반에 올리는 작은 글씨 깨짐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이제 프로 맥스랑 일반을 비교하기에는 아무래도 줌이기 때문에 뭐 해보기도 전에 이 프로 맥스가 유리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지금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글씨가 작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찍어볼게요. 25배로 찍는데 이게 보이죠? 1배는 이거였어요. 지금 한 11배만 해도 어느 정도 잘 보입니다. 글씨 인지되고 25배로 당겨도 오줌이 마려웠어요. 왜 형부터 나왔어? 이 정도 글씨는 또렷하죠? 이번에는 이 15로 찍어볼게요. 지금 1배, 이게 10배입니다. 이게 최대로 당긴 거예요. 여기서 더 당길 수 없기 때문에 찍은 거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 저 정도는 이제 깨집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PPT를 찍을 때는 저것보다 화면이 클 거기 때문에 제가 나름 가깝게 한번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요 정도, 안 보여도 요 정도는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2배 줌이고, 뭐 이건 당연히 잘 보이죠. 잘 인지하고 잘 보이죠. 이제 일반으로 다시 찍어볼게요. 2배 줌이고, 일반도 이 정도는 보여주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방금 이전처럼 저렇게 작은 글씨를 찍을 저 상황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방금 찍은 것도 일반적인 강의실의 맨 뒤에서 찍더라도 저것보다는 글씨가 좀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때문에 좀 깨지더라도 인지는 가능하니까 원래 일반 모델을 사려 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일반도 나쁘진 않을 텐데 그래도 더 또렷하고 글씨가 안 깨지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맥스, 어쩔 수 없이 이게 5배 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카메라 색감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이게 보면 5배망원은 좀 누리끼리 하네요. 이 말이 좀 많았어요. 제가 결과물을 놓고 보니까 확실히 이게 좀 누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한번 다시 찍어볼게요. 이제 망원에서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2배, 3배, 마지막으로 5배랑 그 이상은 밖에 찍어볼게요. 5배, 10배입니다. 일반 빼고 14%와 15%의 색감을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이게 실내에서 찍고 그리고 밝은 낮에 찍었기 때문에 이게 막 그렇게 누렇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프로맥스 쪽이 좀 누렇게 보이긴 하죠. 근데 이게 밤에 조명이 하나 있고 또는 가게 안에서 찍고 이러면은 이 누런 게 지난번에 보였던 것처럼 확실하게 보이긴 합니다. 비디오로 보여드리는 게 좀 편할까요? 여기서부터 그쵸? 실제로 좀 애초에 좀 누렇게 나오죠. 벽면도. 난 따뜻한 게 좋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따뜻한 그런 상황에 가면은 그걸 넘어가지고 좀 누렇게 보이긴 한다. 다음 질문을 볼게요.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 중에 고민입니다. 5배 줌을 많이 안 쓴다면 프로 128가를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5배 줌이 되는 맥스가 좋은지 커서 불편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좀 답정 너죠? 5배 줌이 필요 없다면은 굳이 프로맥스를 진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 솔직히 프로도 프로지만 그냥 일반 15도 괜찮다고 보고요. 아니면 14 프로도 괜찮다고 봐요. 이게 애초에 잘 나왔기 때문에 카메라 줌을 잘 안 쓰는데 카메라 줌 때문에 이 프로맥스를 가야 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럴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커서 불편이 없는지는 이건 제가 손이 작은 편이어서 이 프로맥스 잡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폰일 때는 꽤 괜찮아요. 그렇게 별 부담은 없는데 확실히 6.1인치 프로나 아니면 일반 모델이 손에 쏙 들어오긴 하죠. 그리고 이 프로맥스는 괜찮다가도 이렇게 케이스라도 끼면은 손에 확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파지하게 불편하긴 하다. 때문에 손이 작으신 여성분들 또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다.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화면이 크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아니면 웹툰 또는 웹서핑을 보기에 커서 불편하더라도 화면 크기가 큰 이 맥스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나는 이렇게 손에 쏙 들어오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6.1인치로 가시는 게 좋긴 하겠죠. 다음 질문을 볼게요. 아이폰 프로맥스 최대 줌으로 당겼을 때 동영상 퀄리티가 보고 싶어요. 스포츠 직관에 갔을 때는 갤럭시는 사용 못해서 아이폰만 할 수 있는데 동영상도 많이 찍거든요. 이건 이전에 봤던 줌과 비슷한데 동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피카츄 동전 지갑이 보이죠? 먼저 프로맥스는 최대 줌으로 찍었을 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가요? 최대 줌치고 꽤나 쓸만하죠? 동영상의 경우 최대 줌은 15배입니다. 사진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고요. 14% 3배 줌으로 찍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14%는 최대로 당겼을 때 9배까지 줌이 가능하고요. 확실히 이전에 프로맥스 5배 줌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진 게 보이죠? 그리고 15 일반도 보여드릴게요. 뭔가 14%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15% 맥스랑 비교를 하면은 아쉽긴 합니다. 일반 15는 최대 6배까지 줌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당겨서 찍으려면 아시다면 이게 최대 줌에서 엄청나게 좋지는 않더라도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최대 망원을 많이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맥스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맥스만 밖에 찍은 것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1배 줌입니다. 2배 줌, 5배 줌, 이게 15배입니다. 막 퀄리티가 엄청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못 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줌 땡겨 찍는 분들은 이거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안 흔들리죠.
다음 질문입니다. 리뷰 잘 봤습니다. 15 카메라가 14%의 카메라를 그대로 가져온 것인가요? 이게 또 많은 부분이 비슷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다릅니다. 48메가픽셀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조리개값도 서로 다르고요. 15는 메인 f1.6, 울트라와이드 f2.4이고 14%는 메인 f1.78, 울트라와이드가 f2.2입니다. 그리고 조리개만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 보면 센서의 크기도 다르죠. 프로의 센서가 애초에 크기 때문에 1대1로 이게 똑같다고는 볼 수 없죠. 근데 이게 결과물에서 보면 3배 줌 이상을 땡길 게 아니라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의 다른 점을 그래도 좀 짚어드리자면 아무래도 14%가 프로 네이밍인 만큼 2세대 센서 시프트 OIS가 들어갔고 얘는 1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플래시의 경우에도 얘는 일반 트루톤 플래시, 프로는 적응형 트루톤 플래시가 들어갔고요. 얘는 러 촬영이 안 되고 얘는 된다. 또 야간 인물 사진도 일반 모델은 되지 않고 프로 모델은 된다. 그리고 심도 제어나 초점 제어도 아무래도 일반보다 이 프로가 더 좋죠. 이 네이밍에서 오는 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14 프로가 쓸만하긴 합니다. 하지만 15이 좋은 건 사진을 위한 스마트 HDR이 이번 15 시리즈에 전부 들어갔기 때문에 HDR4를 사용하는 14 프로보다 HDR5를 사용하는 15 시리즈가 이쪽에서는 이게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뭐 결과물에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이 정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고스트 현상 개선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이전에 카메라 테스트 영상에서 올렸는데 개선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거를 개선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그쵸? 그 다음 프로그레스가 뭔가요? 프로그레스는 애플이 개발한 코덱 기술인데요. 보다 더 전문적인 제작을 하고 후처리 작업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맷입니다. 이거로 찍게 되면 카메라의 러 사진처럼 영상 하나에 더 많은 정보를 담기 때문에 후에 색 보정이나 빛 등 여러 보정을 거치면 이 프로그레스가 확실히 좋긴 하죠. 하지만 그만큼 용량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 점은 좀 많이 아쉽다. 일반적으로 쓸 일은 없을 거예요. 다음, 일반 모델 접사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가까이서 찍은 거 느낌도 알고 싶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1배로 찍으면은 이게 최소 초점거리입니다. 초광각도 이 정도가 최소 초점거리고요. 대신에 이제 2배 줌으로 가서 초점거리 좀 멀지만 그래도 이 정도 결과는 볼 수 있습니다. 한 4.6배로 찍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프로로 가면은 접사를 키지 않으면은 얘도 초점거리가 이 정도 되는데 접사를 키면은 요 거리에서 찍힙니다. 더 가까이도 가요, 이렇게. 그리고 5배로 찍으면은 뭐 요 정도 초점거리가 되는 거고요. 확실히 이렇게 접사를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프로로 가셔야 돼요. 다음, 액션 버튼에 대해서도 질문 남겨주신 분 계신데요. 액션 버튼에 무음 말고 다른 기능을 해당해 놓으면 무음 배터리 전원은 뭘로 해요? 설마 그때그때 설정을 바꿔가면서 무음 배터리를 해줘야 하나요? 이것도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무음으로 해놨거든요. 때문에 이걸 누르면 배터리가 켜지고 이렇게 다시 누르면 도도도독 이렇게 진동이 얘 톡을 만졌던 것처럼 똑같이 옵니다. 도도도도독 아시죠? 특유의 그 재미있는 진동.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다른 걸로 바꿔보면 사실 저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음 모드는 잘 둘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걸 잘 안 쓰게 되거든요, 애초에 측면 버튼을. 그리고 웬만하면 항상 무음 버튼을 두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중 모드 많이 쓸 것 같고 카메라나 손정등은 잠금화면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성 메모 또는 단축어 이렇게 많이 쓸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음성 메모에 두고 이렇게 꾹 누르면 음성 메모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또 꾹 누르면 꺼지고 이렇게 사용할 때 무음 배터리를 어떻게 전환하냐, 이게 제어 센터에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도도도도도 거립니다. 이전 프로와 15에는 이렇게 화면 미러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이렇게 무음 버튼이 생겼다. 그럼 화면 미러링은 어디에 있냐? 여기 밑에 생겼습니다. 이렇게 끄고 켤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겼고요. 이 밑에 공간이 이렇게 제어 센터에서 이걸 추가하고 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액션 버튼에서 도도도독 거리는 그 진동 효과는 무음 모드만 가능하고 뭐 방해 금지 모드, 카메라 모드, 뭐 음성 녹음, 단축어 뭐로 선택을 하든 끄고 켤 때 전부 다 그냥 진동 한 번만 울립니다. 이 다음 외장 SSD에 대한 질문도 꽤 있었습니다. 일반 모델도 외장하드 연결해서 사진 전송할 수 있나요? 이 사진 전송을 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프로 모델도 프로레스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고 방금 말했던 프로레스 있죠? 그 용량 많이 잡아먹는 거 그것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동영상에서도 지원 안 하고 여기는 이 프로레스 버튼을 켜야지 이 밑부분에 USB-C라고 인식이 되죠. 이럴 경우에 쓸 수 있다. 보시면 이제 4K 60프레임이긴 한데 2테라거든요 144분밖에 못 씁니다. 용량 엄청 많이 잡아먹어요. 제일 적은 용량도 FHD 30프레임이 1154분. FHD인데 용량 엄청 먹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사진도 다이렉트로 전송이 안 되겠죠. 다만 이 사진 전송이라는 게 이미 찍은 사진을 여기에 전송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찍은 사진들 몇 개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해서 사진 복사 그리고 파일 앱으로 가셔서 여기에 외장 SSD가 연결된 게 보이거든요. 익스트림 SSD라고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서 꾹 눌러서 붙여넣기 누르면은 여기에 바로 저장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사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옮기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선택을 한 다음에 애초에 밑부분에서 이렇게 파일에 저장을 누르셔도 되고요.
때문에 부지런한 분들은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겠죠? 찍은 거 바로바로 옮겨가면서요.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파일 앱으로 SSD로 옮기는 건 이 일반 모델도 가능하니까 일반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외장 SSD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옮긴 거 보이시죠? 다음, 외장 SSD가 프로레스만 지원하는 거면 128기가 구매 시 사용이 불가능할까요? 이 프로맥스가 256기가부터 판매를 하잖아요. 하지만 프로 모델은 128기가부터 판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8기가를 구매하셔도 어차피 프로레스만 이렇게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다. 다음, 외장 SSD 연결하고 파일로 가도 아무것도 안 뜨나요? 이건 방금 보여드렸죠? 패스! 다음 C타입으로 연결하면 메모리 카드 등 파일도 자유롭게 이동이 되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허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질문도 이거와 연관이 있거든요. 뭐냐면 C타입 액세서리,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에서 적동되던 것들 호환이 어떨까요? 뭐 이어폰이나 허브 등등 MFI가 없으면 안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이건 제가 캐논 V10에서 쓰는 메모리 카드고요. 이건 제가 아이패드에 쓰는 유그린 어댑터입니다. 요걸 이제 C타입에 연결하면은 여기 연결됐다고 뜨죠? 이쪽에 바로 가져오기, 여기서 제가 찍은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파일앱에서도 캐논 DC 뜬 거 보이시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전에 라이트닝 어댑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던 건데 C타입으로 되니까 이전에 쓰던 이런 허브도 사용할 수 있고 이 프로의 경우에는 USB 3이기 때문에 전송 속도도 보다 빠를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MFI 인증이 없는 것도 잘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쓰는 C타입 이어폰들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연결해봤는데 다 작동이 됩니다. 이 다음 색상에 대한 질문도 좀 해주셨어요. 프로 버전 지문 자국 지워지나요? 이거 티타늄 재질이 이번에 유분이 많이 묻잖아요. 때문에 화이트나 아니면 비교적 밝은 색인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막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블루나 블랙 등 어두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살짝 이제 유분기 어느 정도 묻은 거 이런 게 묻곤 합니다. 그래서 좀 지워보면 잘 지워져요. 하지만 이 유분기가 축적되고 하면은 뭐 비교적 지우긴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때그때 잘 닦아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귀찮을 뿐이지. 그리고 케이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거 직접적으로 닿을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티타늄이 가벼워진 건 좋지만 이번에 보니까 파손에도 좀 취약한 것 같고 단점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측면도 14 프로보다 그렇게 고급지진 않고요. 다음, 헐 품에 블루 사신 분 발견 유유. 옆에 지문이나 유분이 많이 남는다던데 지우면 지워지는지? 이것도 방금 했죠. 마음은 블루인데 안 좋은 얘기가 많아서 이번에 뭐 이염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 가는 컬러로 사는 게 최고거든요. 때문에 만약에 블루에 마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블루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분기도 방금 봤던 것처럼 뭐 잘 지워지는데 물론 이렇게 핸드크림 바르고 만진다? 그러면은 이제 엄청 나겠죠. 케이스 끼세요. 케이스 안 끼더라도 그냥 마음에 드시는 컬러 있으면 그걸로 가시는 게 가장 후회가 안 남으니까 그냥 블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블루가 보면 볼수록 볼매예요. 이게 내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예뻐요. 그리고 많이 화이트나 내추럴로 가시기 때문에 뭐 블랙도 뭐 많이 가실 거고요. 때문에 이런 블루 뭐 괜찮다. 여기 댓글도 보면 프로 블루 모델 너무 예쁜데요? 이런 댓글 달아주신 분도 많고요. 오묘하죠? 이게 블랙톤인데 오묘하게 블루톤이 나니까 블루 외환삼. 근데 혹시 퍼시픽 블루처럼 청록빛이 조금이라도 돌까요? 이 청록빛을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돌진 않습니다. 그냥 전에 말한 것처럼 초딩 때 하던 그런 블루 블랙 머리 느낌? 블랙 같기도 하고 의식하고 보면 블루 같기도 하고 오묘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디테일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이 나니까 참고해주세요. 스그 색상 좋아하는데 어느 색상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이제 실물로 보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번에 일반 모델도 그렇고 프로 모델도 그렇고 실내에서 봤을 때랑 실외에서 봤을 때 이 컬러감이 확 다르기 때문에 사실 애플 스토어에서만 본다 하면은 그 컬러의 진짜 매력을 모를 수 있어요. 때문에 주변에 구매하신 분이 있다? 또는 저처럼 이렇게 밖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잘 참고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블루나 블랙 중에는 블랙은 이것보다 좀 더 톤 다운된 그런 블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케이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블루도 그렇게 뭐 이질감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카메라 섬이 튀어가지고 골드 같은 거, 뭐 퍼시픽 블루 뭐 이런 거는 케이스 선택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컬러들은 전부 다 이 카메라 섬이 무채색이기 때문에 웬만한 케이스들은 다 잘 어울릴 거다. 어떤 컬러를 선택하든 말이죠. 자, 이상 이번에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들을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에도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신다면 제가 다음에도 영상을 통해 이렇게 1대1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올릴 더 디테일한 후기도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아이폰 15 이벤트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텐이었습니다. 유바.